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니까 내 통장이 텅장이 되는 이유도 모르고 구멍난 바가지에 물만 계속 붓고 있는 대표님들을 많이 보게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부자창업스쿨 이용규입니다. 오늘은 내가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게 될 수 있을지 순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출이 5천만 원 나왔을 때는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매출이 3천만 원일 때는 어느 정도의 월 수익이 발생되는 것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현실적인 내용으로 전달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상담을 받게 되면은 사실 이 수익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재료가 25%가 나와서 75%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복잡한 어떤 표를 보여주면서 이게 실제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 대한 손익 계산서이다, 이런 걸로 볼 때 평균적으로 2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와 현실에 많이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손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비용을 매출에서 마이너스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되는 비용은 바로 임대료예요. 예전에는 매출 10% 정도를 월세로 지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300만 원이면은 매출 3천만 원 정도가 나와야 된다 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재료비, 인건비, 전기세, 가스비, 모든 비용들이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10%가 아니라 7%로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월세가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매출 3천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4,200만 원 수준의 매출액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죠. 만약에 임대료가 매출의 10% 수준이거나 더 높은 12%나 15%라면은요, 운영 시간이 주 6일이라 아니면 주 5일이라서 인건비가 줄어드는 그런 케이스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로 디지털 단지, 여의도, 역삼동 이런 곳은 일요일 영업을 안 하는 매장이 많죠. 그래서 운영 시간이 주 7일보다 짧다면은 매출 대비 임차료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잘 기획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과거부터 이야기해오는 매출 10%가 월세다, 이런 공식보다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7%를 기준점 삼아서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용은 바로 재료비인데요.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이야기하는 원가율과 내 매장의 원가율이 아마 같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로스 비용입니다. 우리가 가맹점주들의 경우에는 사실 본부 대비해서의 운영력이 낮기 때문에 로스로 버려지는 그런 원재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포장비를 좀 감안을 해야죠.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할 때 포장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지 않게 되면은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의 어떤 원가에 대한 부분이 35% 수준인데 포장비를 생각하지 않아서 마치 32%나 33%의 원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세 번째 비용은 바로 인건비예요. 자영업의 인건비 비중은 일반적으로는 매출액 대비 20% 내외로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퇴직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1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여유 자금을 따로 보관하지 않으면요, 인건비 비중이 퇴직자가 발생되는 순간에 25% 이상으로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어떤 브랜드 설명서 손익을 보게 되면은 당사의 인건비 비중이 13%다, 7%다 이렇게 낮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매출이 상방을 크게 뚫어버린 경우에는 수익성이 크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인건비의 비중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고매출 매장에 한해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운영하는 매장이 평균 매출에 가까운 보통 수준의 매출액이라고 하면은 사실 20% 이하로 크게 인건비가 내려가는 경우는 발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아니면은 대표가 실질적으로 매장에 오랜 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나 인건비 비중이 내려가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건비 비중은 20%를 유지하게 된다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비용은 로열티가 있죠.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시게 되면은요, 낮은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로열티를 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매출액에 연동이 되어서 매출액의 2%,
많으면은 매출액의 4% 정도의 로열티를 본사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을 한 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본부에게 나가는 비용들이 내 매출액의 적어도 5%에서 높게는 7%, 8%까지도 발생이 되거든요. 내가 발생시킨 수익을 본부와 쉐어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할 때는 내가 이 정도의 수익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브랜드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그 프랜차이즈의 상품과 서비스를 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간단한 구조라고 하면은 사실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손익의 증가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비용은 전기와 수도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자영업을 안 하셨던 분들은 전기, 수도세로 대체 어느 정도 비용을 제해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전기, 수도세에 대한 비용을 6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사이로 좀 제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사실 면적과 어떤 업종의 특징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난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업장이라고 하면은 평균 전기세, 수도세가 이제 100만 원 이상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은 그렇게 운영 시간이 길지 않은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50만 원 수준의 평균 전기세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 수도세를 합해서 70만 원 전후로 일반적인 발생이 된다. 하지만 면적이 넓어지거나 운영 시간이 길던가 아니면은 여름에 냉난방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케어해야 되는 아이템인 경우에는 평균 전기세, 수도세가 100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이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이 바로 카드 매출 수수료예요. 신용카드로 그리고 체크카드로 매출이 발생이 되면은 일정 부분을 카드사에 수수료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연매출에 따른 연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연매출 3억 미만인 경우에는 0.5%가 발생이 되고요. 매출액이 3억 초과 5억 미만인 경우에는 1.1%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연매출 5억 이상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25%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내가 발생시킬 수 있는 예상 매출액에 따라서 대부분은 0.5 아니면 1.1%의 카드 수수료를 내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제해야 되는 비용은요, 잡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매장을 운영할 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어요. 인터넷, 그리고 전화, 세무 기장, 세스코, 이런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들을 다 묻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매장 기준으로 보면은 30만 원 정도가 보통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비로 제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을 할 때는 키오스크 비용이라던가 포스 이용료로 2만 원에서 많게는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고정 지출적인 비용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좀 제 이야기를 집중해 주세요. 왜냐면은 앞으로 말씀드릴 4가지는 10명 중 8명은 반영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더 적은데 나는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니까 내 통장이 텅장이 되는 이유도 모르고 구멍난 바가지에 물만 계속 붓고 있는 대표님들을 많이 보게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금입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대표님들이 너무 많아요. 자영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은요, 크게 종합소득세, 부가세, 그리고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라고 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월 매출액의 적어도 5%에서 7% 정도는 따로 보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이거는 지금 내 수익이 아니라 나중에 세금으로 내야 될 돈인 거죠.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분들은 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자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세금을 내야 되는 달에 대출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주머니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비용은 바로 광고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에요. 자영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온라인 마케팅이 완벽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지출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내가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매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의 고정 지출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동네에서 자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출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요,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비용으로 좀 제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전체 매출액에서 2%에서 3% 정도는 계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하지 않고 수익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요, 수익이 2%, 3% 계속 늘어나게 돼요. 이거는 허수인 거죠. 실제로는 내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출해야 되는 광고비와 고객 서비스 비용이기 때문에 최초에 손익 계산을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2%에서 3% 정도의 비용을 제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비용은 대출 이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영업을 하실 때 전체 투자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신용이나 담보대출을 통해서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게 될 때는 내가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계산을 해서 발생되는 가계의 수익에서 좀 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은 전체적인 통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계산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감가상각 비용입니다. 감가상각이란 게 뭐냐면요, 권리금과 가게 인테리어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의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권리금에 5천만 원, 인테리어에 5천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내가 회수해야 되는 감가상각 비용이 1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억의 비용을 5년 동안 상환을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요, 매월 매출액에서 그 감가상각 금액을 제외해야 됩니다. 왜냐? 그 투자한 금액을 내가 그렇게 감가상각 기준으로 회수를 하지 않으면요, 예상치 못하게 가게를 빨리 정리하는 순간에 그것 자체가 빚으로 남게 됩니다. 내가 3천만 원 수준의 회수밖에 하지 않았었는데 가게를 어떤 불가피한 이유로 정리를 하게 됐다. 그러면 그분은요, 2년, 3년 동안 고생을 해서 7천만 원의 빚을 남기게 된 거죠. 이런 경우가 정말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대부분 그냥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다 내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최소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비용은 어느 정도 틀려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만은,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생각보다 빠르게 가게를 정리해야 되는 어떤 건강상의 이슈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엄청난 빚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가게에 들어가는 권리금,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에 사용한 비용을 감가상각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것을 5년에 거쳐서 60개월로 매월 내가 상환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손익 계산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전체적인 비용을 제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의 주머니에 남는 수익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계산이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못했던 부분은 어떤 비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영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요, 오늘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서 내가 각각의 항목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제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월 매출 5천만 원 나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고 6천만 원일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돈의 흐름을 한번 계산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은 결국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영업도 하나의 사업이고, 자영업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어떤 현금 흐름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이런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비용으로 잘 생각하지 않는 세금, 감가상각금액, 대출, 이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꼭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으로 손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콘텐츠를 좀 기획을 하게 됐고요. 지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하시겠지만은, 이 당연한 이야기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영업과 관련된, 그리고 상권 분석 관련된 더 좋은 인사이트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익에 대한 계산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는 거고요. 결국 내가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됐을 때 얼마가 남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사업에 바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